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글로벌 주식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정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현재 최근에 좀 많이 받고 있는 정책 관련해서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이 청정에너지 관련된, 그러니까 그린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호흡으로 봤을 때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세 가지 기업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개는 미국 기업, 그리고 하나는 덴마크 기업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선런이라는 미국 기업이고요. 태양광 관련 기업입니다. 설치 관련된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퍼스트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베스타스,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종목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좀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일단 굉장히 명확해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조달할 수 있는 전력원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어떤 좀 거대한 사이클이 하나가 또 맞물리면서 여기에 좀 들어가는 전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AI를 많이 좀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하나의 별명 중에 하나가 그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도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좀 먹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AI는 점점 더 거대해질 거고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할 텐데 현재 상황에서 좀 안 되겠다. 더 이제 강하게 지금 이 전력원을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들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 제조업 인프라 관련된 그 표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에너지원을 좀 가지고 온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의 이 제조업 인프라가 정말 압도적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국이고 그 다음이 유럽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규모 자체가 큰데 9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기가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10년 전이죠.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요. 그러니까 제조업 르네상스를 지금 노리고 있는 미국이나 뭐 중국을 추격하고자 하는 인도 입장에서도 상당한 지금 이 중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프라 확장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신재생 발전 성장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전히 또 석탄 비중이 높긴 합니다. 빨간색이 석탄인데 석탄 발전 비중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기는 해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탄소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탄소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환하려는 그 비용 자체도 굉장히 크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런 탄소 규제 강화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석탄의 어떤 전체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 석탄 에너지의 비중은 줄어들 거고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경쟁적으로 지금 뭐 에너지원이라던가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던가 그리고 유로존들 그리고 인도 이런 국가들도 이거에 맞춰서 빠르게 전력원을 좀 증가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좀 한정지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부로만 봤을 때도 전력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4배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 원인이라고 한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리슈어링이라던가 마지막 데이터 센터 이런 요소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미국 내에서도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뭐 여름이 된다던가 이러면은 또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들, 블랙아웃에 대한 이야기들도 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이런 한정된 지역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이제 정전이 일어나면서 대체 이게 이유가 뭐냐?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짚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는 게 노후화된 전력망,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력망 자체가 굉장히 좀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교체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또 대두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력 수요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전력을 조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원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공급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달할 수 있는 거는 재생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에너지가 이제 단가가 싸니까 전통에너지를 더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재생에너지가 그 설치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 설치 속도만 생각을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설치하는 비용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화력발전소가 더 싸기는 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가 일단 더 빠르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망 부족이 뭐 점차 해소가 된다던가 뭐 그러면은 당장의 전력 수요의 어떤 증가분을 감당하기에는, 그러니까 전력 부족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당장 이런 전력 수요의 어떤 빠른 증가분을 감당하기에는 지금은 좀 힘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빠르게 자금을 확보해서 설치 시간이 짧은 이런 재생에너지를 채택하는 것들이 더 유리할 걸로 지금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설치 대기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일단 1차적으로 태양광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ESS, 그 다음이 풍력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지금 이런 장점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빠르게 좀 설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판매 가격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 가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뭐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니긴 합니다만 조금씩 계속 인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전력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분간은 이런 추세 자체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떤 에너지원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좀 축소될 거다,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전통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 인물이 당선이 되면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보조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 보조금 관련된 초안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강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이제 태양광이랑 풍력에 지원하는 그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었던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걱정을 한 것보다는 생각보다 영향이 적어서 안도감이 좀 형성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감소로 인한 충격이 적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2028년까지 그 PTC 그리고 ITC 혜택 확보를 위해서 단기 수요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써놨는데, 이 PTC는 생산세액 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C는 투자세액 공제입니다. 그 둘 다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혜택인 건데,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에다가 세액 그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2028년까지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개발 업체들이 이제 2028년이라는 기한이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해야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내년부터 굉장히 급하게 프로젝트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 때도 재생에너지 설치는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1기 당시 때도 이제 겉으로는 뭐 전통에너지를 뭐 강조하고 뭐 석유, 뭐 천연가스, 시추 뭐 이런 것들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AMPC가 2031년까지 적용이 될 거고, FEOC가 추가 제한 조치가 도입이 되면서 긍정 효과를 기대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은 지금 그 AMP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해주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FEO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국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좀 그걸 목적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 좀 만들면은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이 FEOC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풍력 기자재 업체들도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풍력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AMPC가 적용이 되거든요. 태양광이랑 조금 달라요. 조금 짧은데,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수요가 더 빠르게 땡겨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PTC라던가 ITC 혜택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랑 동일하게 2028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풍력 프로젝트 의 어떤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가 선런이라는 기업이고요. 선런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태양광 설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도 그 공급망이 크게 이제 모듈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트래커 그리고 뭐 설치랑 뭐 유지 보수 뭐 이런 식으로 그 공급망이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설치랑 유지 보수 요거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선런이구나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런은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설치 1등 기업이고요. 전방 수요만 생각을 했을 때 1분기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매분기 증가할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직접 판매하거나 리스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태양광 시장이 지금 주택용이 70%, 상업용이 20%, 산업용이 6%로 구분이 되는데 주택용 시장이 제일 커요. 70%로. 근데 거기서 일단 1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죠. 캘리포니아 보조금 축소 정책이 좀 시행이 되면서 수요 감소할 걸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 강도가 예상보다 낮은 것이 긍정적으로 시장은 좀 해석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모듈 원가 하락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기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가격이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도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선런 같은 경우에 설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듈 가격 하락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면서 이제 설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싸니까 저렴하니까 이거 이제 설치해야지라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하락이 진행이 되면은 보다 가파르게 이 태양광 설치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실제로 바닥을 계속 좀 우하향하고 바닥을 계속 기다가 이제서야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주가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런이라는 기업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실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퍼스트솔라가 두 번째 기업인데 아마 미국 내에서 태양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퍼스트솔라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방막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태양광 에너지 공급망을 이제 모듈이랑 인버터, 트래커 그리고 설치랑 유지보수 이렇게 좀 구분을 시켜놨잖아요. 그 중에서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모듈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은 경쟁사가 이제 보통 여기도 써놨는데 진코솔라라던가 트리나솔라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에 있는 한화큐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상장돼 있는 거는 하나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솔루션 자회사로 지금 하나큐셀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하나큐셀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이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듈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고 전체 생산 능력은 약 16.6기가와트고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미국 내에서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IRA,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요소로 봤을 때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텍사스 공장 투자를 발표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 내 생산 확대 목표를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방막 모듈을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요. 미국 내 제조 인센티브 혜택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중국산 폴리실리콘 모듈하고 경쟁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됐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듈도 방막 모듈이 있고요. 퍼스트 솔라가 하는 게 방막 모듈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잘하는 진코솔라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잘하는 게 그 저가형 폴리실리콘 모듈이거든요. 네, 근데 각자의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해요. 이 방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은 비싼 대신에 이제 고온에서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산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대신에 고온에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좀 단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차별성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미국 내에서의 사업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 CBD 규제랑 그리고 FEOC 강화로 인해서 미국 내 생산을 고수하는 퍼스트 솔라가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AD, CBD 이거는 뭐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상계 관세라던가 관세입니다. 관세가 부과가 된 거고, 지금 관세 때문에 중국 업체들, 그러니까 뭐 다른 동남아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업체들까지도 뭐 진코솔라가 대표적이죠. 트리나솔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관세를 지금 많은 기업은 100% 이상씩 지금 부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미국의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출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것들도 퍼스트 솔라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스타스라는 기업인데, 베스타스는 이제 풍력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베스타스는 세계 최대 풍력 터빈을 만드는 제조사고요. 그리고 제조하고 판매까지 다 담당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터빈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은 대가 이렇게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바람개비처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바람개비를 만드는 게 바람개비가 터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터빈을 중점적으로 잘 만드는 그런 덴마크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세계 1등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베스타스는 풍력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셔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풍력 에너지 공급망은 크게 터빈 제조, 하부 구조물, 블레이드, 전력 변환 시스템, 그리고 철치 및 유지 보수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터빈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쟁사라고 한다면은 그 지멘스 가메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지멘사 가메사라고 독일하고 스페인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해상 풍력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GE 버노바라는 기업이 있어요. GE 버노바도 마찬가지로 대형 터빈, 미국 기업인데 대형 터빈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하부 구조물 쪽에서 잘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죠. CS 윈드. CS 윈드가 이제 하부 구조물 쪽에서는 글로벌 타워 만드는 데에서는 1등 기업입니다. 요거 타워 있죠? 기둥 만드는 거. 네, 요거 1등 기업이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 터빈 기업들은 제품 수주 후에 출하돼서 실적을 인식하는 데까지 약 2년이 소요가 돼요. 그 주문을 받고 그리고 요거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그러니까 출하시켜가지고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그 수주 제품 출하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원가랑 공급망이 워낙에 좀 불안정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가랑 물류비가 상승하면서 터빈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적자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베스타스 주가도 상당히 지금 뭐 할 말이 없죠.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서야 그 베스타스도 마찬가지로 바닥 딛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적자를 좀 어느 정도 털어내고 이제서야 좀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2021년도 하반기부터 제품 가격의 원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 제품들이 2023년도 2년 걸리니까 23년도 하반기부터 출하가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가격이 상승이 됐고요. 공급망 차질 완화라던가 원가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올해의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보면은 올해 1분기 실적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이던스는 여전히 유지를 시켜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수주의 60%가 하반기에 다 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출로 인식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좀 하반기를 보면서 지금은 베스타스 같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베스타스도 마찬가지로 관세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이미 가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향을 좀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까지 오늘은 좀 관련된 종목들 다뤄봤고요. 일단은 지금 뭐 선런도 그렇고 이 퍼스트솔라도 그렇고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거의 원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인덱스 같은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도 좀 주의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